네, 안녕하세요. 리치맵 대박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화요일 순서로 김지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무슨 좋은 일 있으신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 뭐 크게 좋은 일은 없고요. 네. 어차피 뭐 주식에 대한 것들보다는 네. 우리가 뭐 주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네. 뭐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처럼 어차피 뭐 힘들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우상 짓고 있으면 어차피 될 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웃고 댕깁니다. 그게 본인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방법인가 봐요. 긍정적인 마인드 같은 거. 일단 뭐 주식을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네.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는 구간이나 아니면 뭐 마음이 좀 조급한 경우들이 아마 그렇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만 할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컨트롤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둥글게 산다라고 하죠. 네. 그렇게 좀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인만의 주식을 할 때 주식 철학 같은 건가요? 그죠. 일단 철학이라고 너무 또 거창하게 말한다기보다는 네. 어차피 뭐 주식을 할 때 우리가 뭐 조급하게 하거나 한다고 해서 어차피 안 갈 놈이 가고 뭐 떨어질 놈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뭐 그런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자 뭐 이런 마인드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장 마감 시황 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지수 선물까지 플러스 움직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포인트의 상승으로 1% 이상의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1928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2포인트 상승하며 517선을, 지수 선물은 2포인트 이상의 상승으로 252선의 마감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수급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결국 매수로 반전을 했습니다. 아주 소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 38억 원 정도의 순매수로 확인됩니다. 기관 쪽은 1,6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오늘 장 특징은 투신권 연기금과 국가 지자체 등 여러 주체를 통해서 매수세가 고르게 유입됐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1,600억 원대의 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모두 플러스 마감됐습니다. 현대차가 4%, 기아차가 1.6%, 현대모비스가 3%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오름세로서 마감됐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0.4% 상승에 성공했고요. 한국전력과 하이닉스, 또 현대중공업 등을 제외한다면 20위권 내의 시총 상위 기업들 모두 상승세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NHN과 LG는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쪽은 자동차주의 선전에 힘입어서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품주까지 고르게 상승했고요. 일부 조선주들, 삼성중공업 등도 오늘 장의 급등에 동참한 모습입니다. 증권주와 운수창고, 철강, 의료정밀, 그리고 서비스와 기계 각각 상승했고요. 업종 상승률 자체가 1%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업종이 상승했는데 오늘 방어 성격의 일부 업종은 시장에서 다소 뒤처진 모습입니다. 전기가스 업종 1% 하락,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업종이 오늘 장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1,090원 초반대 흐름을 유지했는데 어제 종가 대비 80전 상승한 1,092원의 개장가를 형성했습니다. 개장 이후 오늘 원달러에 하락 압력을 가한 건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인데 시장은 호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예상해왔습니다만 호주 중앙은행은 기타 다른 지표의 호조와 중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호주 달러가 달러화 대비 10.04달러대까지 급등하는 사이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90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어제 종가 대비 1원 50전이 하락한 1,091원에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11월 6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장 마감 시황 보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급락했잖아요. 근데 보통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락을 하는 것이다라고 많이 분석을 하시는데 아직 투표가 시작이 됐고 이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인데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 일단 지수가 막 1%대로 이제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있을 겁니다. 우리 희지 씨는 지금 이제 지수가 어떻다고 봅니까? 뭐 추상적으로 크게 이제 좋다 안 좋다? 저는 오늘 반등을 했으니까 우선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제일 많이들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지수라든지 아니면 종목이라든지 제일 조심해야 될 구간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는 베팅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포트를 보면 아시다시피 종목에 대한 뭐 비중이나 베팅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마도 이제부터 관심을 또 가지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희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자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본적인 개념 하나를 잡아놓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수나 종목이나 대입을 해 나갈 때 상승 쪽으로 우리가 아마도 많이 볼 겁니다. 하락 쪽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쪽을 볼 때는 첫 번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왜냐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항상 상승을 하고 나서 뭐 흔들기 구간이나 아니면 눌림목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승한다고 해서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게 될 경우에서는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보다 높은 자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잡고 버티는 거랑 그 밑에서 잡고 버티는 거랑은 심리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가 다 보는 것처럼 밑에 구간에서 1900선에서 어느 정도 약간 내려갔다 올라온 모습이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됐다가 오늘 뭐 큰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 지금 기대 심리가 조금 더 이제는 좀 완화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완화가 되는 시점이 단순하게 시장 자체가 이끌어 나간다, 올라간다 이런 추세를 타고 간다기보다는 한 번 더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거나 종목에 대해서 접근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 자체가 일치가 될 때가 있죠.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베팅을 하고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급락을 하고 지수가 안 좋고 종목도 안 좋고 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락 쪽으로 쏠려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쏠려 있던 하락 쪽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던질 물량이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지금처럼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분들이나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심을 있게 뭐 종목이나 지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섣부르게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첫 번째 반등이라는 것 자리 자체는 그 상승을 응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급격하게 반등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나 한 번쯤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차라리 노려보시는 것이 지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말이 굉장히 쉽지만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할 때 나쁘다고 이렇게 조심을 갖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그 심리를 조절할 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전문가분들은 이런 거를 딱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만의 이제 그런 게 있나요? 일단 뭐 물론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고수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당연히 자기만의 뭐 투자 철학이나 뭐 이런 비법 같은 비법 소위 말하는 비법이죠. 근데 그런 게 있긴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그런 어떻게 보면 말이 좋아서 비법이지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 그 비법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장을 보고 누구나가 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 그리고 뭐 1900선에서는 그 누구도 뭐 언론이나 매체나 신문을 통해서도 지지가 된다 안 된다 여부가 굉장히 많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우리가 뭐 비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통점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좋지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공포심이 확산되는 구간에서는 저점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지금 지나와서 진짜로 저점이었네라고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지금 그런 거겠죠. 물론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뭐 좋은 종목을 추천받기 위해서 또는 뭐 좋은 시황을 보기 위해서 또는 뭐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뭐 여기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 종목을 사서 수익을 가져가라 이런 말들보다는 어차피 주식은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개인들이 왜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고 뭐 소위 말하는 고수들의 비법을 쫓아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순환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종목들이 비슷한 패턴을 움직이면서 거기서 응용만 되는 것뿐인데 기본 베이직 자체를 무시를 하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기법이나 이런 비법에 대한 환상들만 너무 쫓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어차피 주식에는 답은 없는데 그 답을 찾아내려고 그 답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법이라고 하면 물론 뭐 심리를 다스려라, 뭐 좋은 종목을 잡아라 등등 많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수 종목 그리고 내가 잡아 나가야 되는 종목들. 적어도 우리가 뭐 매매를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시장에서는 수천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잡아 나가야 될지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패턴이 뭐냐면 종목들이 좋아 보이면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하루에 보는 종목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보는 종목은 한 10종목에서 한 20종목 정도를 압축해 놓고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그냥 그 외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겠죠. 그 전에 보고 하루에 관심 종목을 세워놓고 그 관심 종목 안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시면 적어도 내가 매매를 하는 종목, 내가 보는 종목 이외에서 실수하는 거는 줄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줄여나가고 그 손실을 줄여나가는 범위 내에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게 비법이라고 하면 비법이겠죠. 네. 오늘 주요 포인트에 이어서 비법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여론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말씀과 동시에 이렇게 자기 종목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아약품 비중 20%, 매수가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마이너스 5% 제시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비중 20%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대표입니다. 첫 번째 종목 경봉이고요. 30% 비중하셨습니다.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는 9,9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비중은 역시 30%고요. 매수가 1,350원에서 1,400원 이하로 잡으셨고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40% 제시하셨고 매수가 3,700원에서 3,750원 잡으셨습니다. 목표가는 1차 4,150원, 2차 4,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종목 아이컴포넌트 비중 20%입니다.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소프트포럼입니다. 비중은 20%고요. 매수가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MPK,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 1,530원, 목표가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SK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 13만 8천 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대성파인텍입니다. 비중은 20%고요. 매수가 4,950원, 목표가 6천 원, 손절가 4,3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고요.
다음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원강제,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 60%고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비중은 20% 하시고요. 매수가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원에서 88,000원으로 상향 조절하셨습니다. 손절가 7만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프로입니다. 비중은 30% 제시하셨네요. 매수가 13,250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11월 첫 주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보니까 여전히 포트폴리오 구성에는 변동이 없으세요. 사실 지난주 김지훈 대표님의 종목이 1위를 차지했죠. 에이티넘 인베스트. 근데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그 계속되는 그 긍정적인 전망이 이번 주에도 계속 될지 전 되게 궁금한데요. 먼저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보홍인데요. 이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변함이 없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종목 잠깐 짚고 넘어가기 전에 네. 전반적으로 한번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알다시피 제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선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지금 지수 상황 안 좋고 다들 막 현금 챙기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나와서 종목 비중 100%를 들어가면서 종목에 대한 베팅을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죠? 지금 현재 물론 지난주 뭐 금요일 날 때 뭐 수익률 자체가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수익률 자체가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요걸 보고 저거 보고 많이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는 종목이나 국내 지수에 대해서 악재나 매도 물량이 많아서 내려온 게 아니고 단순하게 매수에 대한 부재 때문에 흘러내렸다라고 한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종목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일단 먼저 경봉이라는 종목 살펴보시면 네. 자, 오늘은 일단 약간 주춤하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그대로 네. 어차피 수익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겠죠. 그죠?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어차피 잠깐 주춤하는 구간이고 잠깐 멈춰 있는 구간이지 뭐 수익률 구간에서는 뭐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마찬가지로 5,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당시만 해도 요 앞전 차트겠죠. 요 아직까지 양봉이 뜬 차트가 네. 아니고 요 음봉만 쭉 밀려 있는 차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음봉에 대해서 요번 달에는 가볍게 보실 때 뭐 요것저것 체크하면서 보시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네. 좀 보신다고 하면 10월 달에 흔들거나 눌러졌던 요런 폭들이 있죠. 요 폭들이 8,000원 부근에서 요 밑에 단계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네. 요번 11월 달에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반등이 11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요 반등폭이 12월 달에 흘러내렸던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지의 관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스탑로스나 손절 라인만 지켜놓으시면 적어도 우리가 불안할 일은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설정해드린 스탑로스 가격대가 손절 가격대가 4,700원인데 네네. 요 4,700원을 그대로 지키면서 분할 매수 해 나가시면서 그대로 지켜보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나는 이미 수익이 지금 7%대 뭐 또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13%대 1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수익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는 보수적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에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시면 적어도 어차피 지금 7% 이상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수가에 스탑로스를 걸거나 손절 라인을 잡아두시면 적어도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와도 손실은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 어느 게 좋다라고 제가 뭐 설명드리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종목은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가시라고 제가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네. 아마도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조금 신기하네, 어떻게 저점인 거 아셨지? 어떻게 저점이고 잡자마자 이렇게 올라갑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네네.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런 순환하는 테마들이나 순환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는데 중요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혹시나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혹시나 가을대가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 그때 한번 재차 노려보시고요. 네. 높은 가을대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을대를 한번 노려보시고 네. 잡고 계신 분들은 11월 달에 10월 달에 내려왔던 폭에 대해서 얼마만큼 회복하는지에 대한 그 여부만 판단하시고 보시면 뭐 이 종목도 뭐 크게 부담은 있는 자리는 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정라는 좀 올라가면 조금 왜 걱정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3%, 5%만 네. 올라가도 걱정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저 따라서 같이 하셨으면 한 30%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면 한 10% 정도에서 한 반 정도, 15% 정도 줄여놓고 수익 네. 챙겨놓고 나머지 매수가 스탑로스 걸어놓으면 아무리 장이 폭락하고 급락하고 종목이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챙기겠죠. 네, 그죠? 그런 그렇죠. 투자 포인트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이 종목은 뭐 크게 부담 없이 투자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투자 스타일별로 대응 전략까지 너무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투자자분들이 궁금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전 두 번째 종목이 제일 궁금한데 이게 베스트 종목이었어요. 지난주에 에이티넘 인베스트인데 저는 궁금했던 게 지난주엔 그렇게 좋은 수익률을 냈지만 지금 물론 지금도 매수가에서는 수익권이라도 전일 대비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에요. 이럴 때는 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네. 경우에서는 보면 알다시피 어차피 경봉, 에이티넘, 에이테 요 세 종목 추천드렸는데 요 세 종목 중에서는 힘이 제일 강한 거는 에이티넘인 거는 보면 아시겠죠. 그렇죠. 네. 어차피 수익률 면이나 움직임 탄력성 정도에서 보면 아실 테지만은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종목에 대해서 떨어진다고 불안해하거나 올라간다고 좋아하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강한 종목들의 특성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급등이나 급락을 하거나 테마나 개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특성은 뭐냐면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종목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급등 요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네. 일반적인 강한 강한 종목이겠죠. 종목의 예. 특징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H는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추천드리고 불과 한 3일, 5일 네. 요 정도 돼서 17%까지 네.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때는 13% 정도였는가 그 정도 올라갔었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물론 그 올라간 폭에 대비해서는 지금 올라간 폭에 대비해서는 조금 밀린 모습이죠. 어제랑 그저께랑 이틀 네. 정도 밀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2.9% 하락 네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밑으로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그죠?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매수를 딱 해놓고 매도를 확정 지은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 올라갔는데 요거는 내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매수를 딱 해놓고 3% 올라와서 수익을 봤습니다. 눈으로 네네. 확인하고 조금 더 욕심부리다 기다리고 있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하기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 왜냐하면 차라리 안 올라가고 떨어지게 되면 2, 3% 손절 라인 잡아놓고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리고 AT님도 마찬가지겠죠. AT님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잡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뭐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수익권이라는 거는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부담은 가지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폭이 좀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이 또 내려와서 수익권까지 다 갉아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분들 아까 제가 보수적인 관점, 좀 공격적인 관점 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지금은 기본적인 사항만 생각을 해서 보는 거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이 떨어질 것 같다. maybe죠. 아마도 이래 될 것 같다. 만약에 이래 되면 이렇게 지레짐작 겁먹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었고
제가 지레짐작 겁먹고 했으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베팅을 할 수는 없었겠죠. 구간 자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지수나 종목을 볼 때 미리부터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요거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제 포트 자체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그대로 홀딩하는 구간이고요. 손절라인 뭐 매수가 목표가 똑같이 흘러나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뭐 매매라는 거 자체는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드려서 100% 200%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죠? 제가 뭐 지난달 8월달 9월달 같은 경우 제가 추천드리고 추천 매수가 대비 150, 149%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간 종목에 대해서 과연 100% 이상 수익을 챙긴 사람이 과연 방송 보고 몇 분이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아마도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아마 100분이 잡았으면 100분 다 100%는 못 먹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내 종목이 아니고 단순하게 추천을 받아서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로 매매를 하게 되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런 불안 심리는 계속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입니다. 어차피 스타일 자체나 대응 방법은 좀 쉽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다른 거에 대해서 미리 지레짐작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조금 더 욕심부려도 되는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하실 것 같으면 밑으로 떨어질 때 조금 더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실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지금 한 10% 구간에서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 매수가 스탑로스나 손절라인 걸어놓고 대응하시면 어차피 잘못돼도 수익이고 그게 안 끊기고 손절라인까지 터치가 안 되고 올라가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 무리 없이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투자 전략도 지난주와 같은 걸로 제시를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기업적 분석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게 왜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퍼가 얼마고 BPS가 얼마고 뭐 그런 대비해서 볼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종목이나 장을 보실 때, 그죠? 종목의 장을 보실 때 지금 현재 장 분위기나 장이 움직이는 형태 자체는 투자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이야 뭐 주식에 대해서 뭐 재테크 관점, 뭐 투자 관점으로 많이 봤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투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투기적인 관점이 훨씬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 아무리 저평가되고 낮은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수급이 있어야 되고 그 수급을 돌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인 가을대가 있어야 되고 주체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만 지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폭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렇게 단순하게 흘러내리고 언더슈팅이 나온 종목들 지금 뭐 중기 종목 같은 경우나 좀 길게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고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도 우리 회원님들이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서는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런 기본적인 베이직적인 배경이 내가 과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얘기하다 엮기를 잠깐 샜는데 자, 에이티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하실 것 같으면 챙겨놓고 밑으로 손절라인.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서도 수익은 올라오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이텍입니다. 이거 역시 투자 포인트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예,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 자체가 변함이 없죠.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에이텍 같은 경우는 앞에 뭐 경봉이나 에이티넌 같은 경우는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챙길 만한 구간도 나왔고 뭐 좀 더 볼 구간도 나왔고요. 근데 에이텍 같은 경우는 뭐 이렇다 할 변동성은 없죠. 지금 오늘 뭐 어제까지는 물론 좀 올라갔다가 오늘 약간 주춤하면서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오늘 마감할 때가 3,7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죠? 매수가가 아마도 지난주에 30원, 35원으로 매수가를 제가 책정을 해드렸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리부터 겁먹으면서 우리가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죠. 그죠? 어차피 기본적인 마인드는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11월 달에 종목이 뭐 과대낙폭이든 언더슈팅이든 종목들이 기본 가을 때보다 많이 밀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공략을 하셔도 지금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구간이고요. 네. 에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기업적 분석이니 뭐 이런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고 네. 만약에 오늘 첫 방송으로 제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분할 매수로 잡아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730원 부분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할 때 이하로 분할 접근 해 나가시면서 손절 라인 그리고 목표가 그대로 하면서 그죠? 하면서 조금 장이 움직이거나 조금 변동이 있거나 종목에 대해서 변동이 좀 생길 때 제가 다음 주에 나와서 조금 투자 포인트라든지 좀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에이텍이 일자리 테마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테마주라고 하면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테마주가 불안하다. 그게 어떻게 나왔냐면 네. 뭐 처음부터 얘기하다면 굉장히 긴데 우리가 아마도 테마주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또는 테마주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게 왜냐면 네. 우리가 뭐 조금 큰 폭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HTS가 발달하기 전, 발달한 후가 있는데 발달하기 전에는 인터넷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공간적 제약이 이런 것들이 없었고 우리가 객장에 나가서 그냥 단순하게 매매나 주문을 내는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기본적으로 재테크적으로 우리가 투자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HTS가 발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그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개별주나 급등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속담들이 있죠. 네. 뭐 좋은 기업이나 이런 종목들 사게 되면 뭐 묻어놓고 한 10년, 20년 끌고 네. 하면 수익은 난다. 네. 그죠? 이런 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죠. 그죠? 지금은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뭐 하이닉스 아시죠? 네네. 하이닉스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단타주. 그죠? 그런 별명. 네. 우량주를 국민 단타주로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큰 자금을 가지고. 근데 그게 나왔던 배경 자체가 그런 개별주나 테마주인데 네. 우리가 인식 자체가 개별주나 테마주나 하게 되면 왜 뭐 무섭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개별주 테마주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착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착 급락을 하게 되겠죠. 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쉽게 보시면 우리가 군중들의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희망에 대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데는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게 왜냐면 급등주가 한 템포, 두 템포, 세 템포, 네 템포 올라가는 동안에 밑에서 잡는 사람보다 적어도 중간 단계 아니면 위쪽 단계에서 잡아 나가시는 분들 많겠죠. 그러면 여기서 잡아 나가고 떨어지는 공포심에서 공포심에 대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락하는 속도가 확 꼬꾸라지는 게 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높게 잡아놓고 떨어지면 급락하는데 어쩐디 내 계좌가 반토막 났니 어쩐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쫓아 들어가고 갈 때가 아닌가 할 때 잡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제가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다 올라 들어가라고 하거나 이런 구간이 아니고요. 밀린 만큼 밀렸고 어차피 이제 받는 공간밖에 안 남아있고 수급은 네.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더라도 밑에서 잡느냐 아니면 위쪽에서 잡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방송 보시는 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테마주를 건들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급하게 섣불리 쫓아 들어간 건 아닌지 또는 내가 이거 할 때보다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는 건 아닌지 이런 템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그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실수는 조금 만회를 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세 종목, 알찬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의 수익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구성을 했다. 그럼 이제 현금 비중이 0%잖아요. 그러면 30% 경봉, 30%는 에이티너 인베스트, 그리고 40%는 에이텍을 샀을 경우에 다른 포트를 넣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싶을 때 이럴 땐 좀 어떻게 바꿔 나가면 좋을까요? 그죠.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는 현금이 없습니다.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새로운 신규 종목이나 아니면 더 좋은 종목이 이거는 잡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지금 뭐 제 종목이야 어차피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뭐 수익 챙겨놓고 갈아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상관없고 혹시나 이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종목들이 오래 있으면 요번 10월달 같은 경우는 딱 물리기 좋은 장이었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떨어질 때는 급하게 박살이 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반등폭이 굉장히 약하고 이런 네.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물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 관리를 해 나갈 때 예를 들어갖고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50%씩 들어가서 현금이 네.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종목은 수익권이고 한 종목은 손실권이고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종목을 잡거나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수익을 챙기고 현금을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실나는 종목을 챙기고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수익을 챙겨놓고 손실을 가져가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수익은 계속적으로 더 올라올 테니까 손실에 대한 거를 정리하고 수익을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뭐냐면 조건이 있을까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제일 네. 큰 거는 시장 상황이겠죠. 물론 뭐 종목마다 뭐 다른 뭐 세부적인 관점에서는 또 이제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네. 좀 구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똑같이 두 종목을 잡았는데 한 종목 수익권이고 한 종목 손실권이다. 네. 그러면 수익권을 가져가고 손실권을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시장 자체는 올라가고 있고 하락기고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보통 시장 자체가 호황기거나 올라가게 되면 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안 좋은 종목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게 종목이겠죠. 근데 그거는 시장보다도 훨씬 더 뒤떨어지기 때문에 손실난 네. 종목을 정리하고 수익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지금 같은 장에서는 공포심이나 하락장에 대해서는 수익 난 거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대겠죠. 그게 왜냐면 우리가 똑같이 매일적으로 단편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손실난 걸 정리하고 수익 난 걸 들고 가는데 네. 손실난 거는 손실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익 난 건 또 떨어져갖고 또 손실나면 네. 그때는 또 못 팔거든요. 그러면 못 팔게 되면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네. 굉장히 확 물려버린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큰일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장에서는 수익 난 거를 수익을 확정 지어 놓고요. 떨어진 네. 거는 잡고 있는데 왜 잡고 있느냐면 네. 지금 같은 상황도 비슷합니다. 종목이나 지수에 대해서 물론 종목이 안 좋아서 악재가 떠서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런 구간도 없고 종목은 같이 밀려 있고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는 종목에 대한 물량이 나온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매수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하락장에서는 상승인 종목을 수익을 챙겨놓고 손실 종목을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너무 완벽한 강의였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후 상황과 시장 상황까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VCR을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입니다. 장 불안으로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아약품 비중 20%, 매수가 6,2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마이너스 5% 제시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비중 20% 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8,000원, 목표가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대표입니다. 첫 번째 종목 경봉이고요. 30% 비중하셨습니다. 매수가는 5,400원에서 5,500원 분할 매수, 목표가는 1차 7,500원, 2차는 9,9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비중은 역시 30%고요. 매수가 1,350원에서 1,400원 이하로 잡으셨고 목표가는 1차 2,000원, 2차는 2,900원, 손절가 1,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에이텍입니다. 비중은 40% 제시하셨고 매수가 3,700원에서 3,750원 잡으셨습니다. 목표가는 1차 4,150원, 2차 4,900원, 손절가는 3,2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입니다. 첫 번째 종목 아이컴포넌트 비중 20%입니다.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소프트포럼입니다. 비중은 20%고요. 매수가 2,95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는 2,58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MPK,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 1,530원, 목표가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SK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5만 원, 목표가 16만 5천 원, 손절가 13만 8천 원 제시하셨네요. 마지막으로 대성파인텍입니다. 비중은 20%고요. 매수가 4,950원, 목표가 6천 원, 손절가 4,3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대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은 60%고요. 다음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원강제,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 4,600원에서 4,8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 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대표입니다. 현금 비중 60%고요.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비중은 20% 하시고요. 매수가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절하셨습니다. 손절가 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카프로입니다. 비중은 30% 제시하셨네요. 매수가 13,250원,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VCR 보고 돌아왔습니다. 네, 당장 미국 대선의 결과가 코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불확실한 요인들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내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더 좋을까요? 예, 지금 일단 우리가 뭐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포커스가 맞춰진 게 대선 쪽이겠죠. 대선 말고는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포커스나 이슈가 집중되어 있는 거는 지금 많이 찾아보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점 뭐냐면 힘들다고 해서 또는 대선 쪽으로만 또 쏠려버리게 되면 그 대선 쪽이 우리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적으로 주식은 선반영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후반영하는 결과보다는 또는 딱 대선이 끝나는 요 시점 또는 발표가 된 요 시점부터 다시 급락세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겠죠. 왜? 그 다음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도 마찬가지로 뭐 대선 쪽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거나 변동성이 굉장히 튈 텐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선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한 10%, 아래 위로 10%, 좀 많았던 종목은 하루 동안에도 막 20% 이상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자,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요 저점 잡아서 위쪽으로 팔게 되면 하루에도 변동성이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지금은 딱 까놓고 얘기하면 지수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매매를 진행한다기보다는 지수는 어쨌든 간에 회복세로 올라갑니다. 그 회복세로 올라간 도중에서 내가 정작 건드린 종목들 그리고 매매한 종목들에 대한 관점이겠죠. 그런 관점들이 적어도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 높은 탄력성을 보여야 되고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아까도 가볍게 얘기를 드린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요 방향성 있죠. 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더 중요시하게 주의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게 되면 과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지금 조심을 좀 해 나가시고 그리고 종목들도 무작정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나 관심보다는 조금 더 싼 종목들, 조금 더 언더슈팅이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매매를 해 나가시면 아마도 적어도 실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계좌를 좀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멧 대박 공략주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김지훈 대표님의 말씀으로 알찬 내용이 됐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